상간소송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재발 방지예요. 불륜을 저질렀고 내가 이걸 알게 됐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혼도 안 하는데 상간소송까지도 하지 않는다. 그럼 계속 바람펴도 되겠는데? 배우자나 상간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불륜관계 계속 이어가다가 또 발각되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상간소송이 한 800건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을 하려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불륜 사실을 알게 돼서 무조건 상간소송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찾아오세요. 그런데 간혹 변호사님, 불륜을 알게 되긴 했는데 이거 상간녀 소송 꼭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간소송을 꼭 해야 되는지, 상간소송으로 인한 득과 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바람을 피면요, 이혼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혼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혼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간소송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 자체를 거의 잘 안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하고 상간자에게는 상간소송을 제기를 해서 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혼을 안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간소송 꼭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왜 고민을 할까요? 저는 크게 한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상간소송에 대한 정신적 소모,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소송이라는 게 아무리 작은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스트레스가 되게 크긴 하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이제 소송 진행 과정은 다 변호사가 진행을 합니다. 당사자는 앉아서 보고만 받으시면 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이라는 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불륜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데 소송해가지고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괜히 상간소송을 했다가 배우자의 관계가 더 악화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불륜관계를 알게 된 이후에 너 바람피는 거 다 알게 됐다, 너 상간녀한테 내가 소송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 상간소송 하지 마, 하면은 너랑 바로 이혼이야, 이런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간소송을 함으로써 오히려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간소송을 한다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배우자와의 결혼관계를 유지를 하려는 분들이다 보니까 상간소송을 했다라는 게 배우자의 직장이나 뭐 이런 데 알려지지 않을까. 그리고 상간자도 기혼자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간자의 배우자가 또 나의 배우자한테 맞소송을 해가지고 또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위자료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불륜이라는 게 가정에 끼치는 피해,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그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큰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뭐 많아야 3천, 정말 더 많아야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실질적으로는 이게 거의 맥스거든요. 이게 만약에 1억 원 나오고 2억 원 나오고 3억 원 나온다, 그러면은 고민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3천만 원 이 정도가 나오는 게 보통이다 보니까 꼴랑 이 돈 받으려고 이걸 굳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왜 다들 상간소송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단순한 위자료 액수 그 이상이에요. 상간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합법적인 복수입니다. 내 남편과 바람을 핀 상간녀에 대해서 가만히 놔둔다,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남편과 바람핀 상간녀를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상간녀를 찾아가가지고 뭐 때리거나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불륜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괜히 나만 처벌받고 전과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상간소송인 겁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을 하는 거예요. 위자료 그거 1,000만 원, 2천만 원 그거 가지고 무슨 복수가 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상간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돈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 상간소송을 하면은 스트레스, 정신적 소모가 되게 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간자로 지목이 된 피고 입장의 정신적 소모와 스트레스는 사실 얼마나 크겠어요. 그 압박감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압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충분한 이유가 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재발 방지입니다. 상간자와 배우자가 바람을 피다가 걸렸어요. 그런데 상간자에게 상간소송을 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계속 만날 수가 있을까?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만난다 그러면은 위자료 액수가 점점 더 올라갈 수가 있죠. 그리고 소송이 끝난 이후에 또 불륜관계를 갖게 된다라면은 2차 상간소송, 3차 상간소송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간소송을 당해서 위자료를 물어주고 변호사 비용을 쓰고 이런 경제적인 피해도 있고 소송을 당했다라는 것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매우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2번, 3번 반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불륜을 저지르면. 아무래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배우자에게도 간접적인 경고가 충분히 돼요. 상간소송에 보면은 분명히 배우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상간자와 배우자의 책임을 결국에는 같이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배우자 입장에서도 상간자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이러는 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전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배우자와 상간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또 만나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상간소송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셋째, 배우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을 펴서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남편이 어떤 반응을 할까? 어떤 남편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진술서를 써준다라거나 추가적인 증거를 준다라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오히려 상간녀의 편을 들어서 상간녀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써준다라거나 이런 남편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우자의 태도를 확인을 함으로써 내가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되냐 아니면 이혼을 해야 되냐 이렇게 결심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을 드리기는 했죠. 소송으로 인한 감정 소모,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 악화 가능성, 그리고 불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에 대한 두려움, 이제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결국 상간소송을 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걱정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감정 소모. 물론 감정 소모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정을 어차피 변호사님들이 알아서 진행을 해주세요. 이를 통해서 감정 소모를 상당히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참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배우자 바람을 폈는데 내가 정신적 고통이 심할까 봐 가만히 내가 있잖아요. 그럼 정신적 고통이 없어질까요? 그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배우자와의 관계 악화 가능성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소송을 했어요. 상간소송을. 근데 배우자가 너 이딴 소송 왜 했냐? 당장 취하지 않으면 이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배우자가 있다면은 그 배우자와의 관계는 이미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배우자였으면은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불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에 대한 불안감이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상간소송이라는 거는 이제 민사, 가사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요. 상간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는 뭐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뭐 판사님, 그리고 원고, 그리고 피고, 그리고 원고의 변호사님, 피고의 변호사님, 사실 이렇게밖에 없어요. 근데 판사나 변호사들이 외부에다가 이렇게 상간소송 하고 있다고 막 떠벌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얘기 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러면 상간자가 미쳤다고 내가 바람폈다라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 경험상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걱정하실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상간소송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상간소송을 선택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정도가 된 아내분이었는데 남편이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와 이제 바람을 핀 거예요.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증거를 잡은 다음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았는데 충분히 상간소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본인은 아직도 남편에 대한 마음이 조금 남아있고 아직 어린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혼은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결심을 굳히시면 다시 연락을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다음에 이분이 한 달 정도 있다가 전화를 주셨어요. 본인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거를 얘기를 하고 상간소송을 할 거다라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미 관계 다 정리했다. 꼭 그런 소송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서 상간소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된다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남편은 지금 관계를 정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선생님의 마음은 정리가 되셨냐? 이렇게 그냥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느끼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해서 끝내지 않으면은 계속 이 사건은 가슴속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 이거를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송을 결심을 하시고 저희에게 의뢰를 해주셨고 상간 소송을 해서 2,5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남편분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간소송은 나로서는 꼭 할 수밖에 없는 소송이다.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이거를 넘어갈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얘기를 하니까 남편분도 이해를 하시고 상간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타부타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상간소송 판결문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래도 상간소송 판결문을 보니까 후련하다. 이제 그래도 끝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상간소송에 대해서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 않으면은 이 사건은 끝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점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오늘은 상간소송의 득과 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간소송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상간소송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그걸로 인해서 잃을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을 알게 되셨다면 설령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는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상간소송을 통해 재발 방지를 하고 합법적인 복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간소송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편히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전문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